카더라가 난무하는 세상, 그동안 밖으로 드러나지 않았던 취업의 비밀을 알려드립니다. 취업비사, 안녕하세요. 간다 명운이 간다. 천명훈입니다. 반갑습니다. 자, 오늘도 함께할 분들을 소개해드립니다. 김성우 부장님, 윤병국 컨설턴트님 나와주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자, 저희가 구직자 자신감 키워주기 프로젝트로 도전 모의 면접 시리즈와 함께 하고 있는데요. 오늘 도전할 구직자도 얼굴에 자신감이 가득합니다. 자기소개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세계를 무대로 활동하는 영업인을 꿈꾸는 중앙대학교 국제물리학과 4학년 정세영입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정세영 구직자님, 지금 그 두 분은 소개 멘트만 듣고 지금 현재 몇 점인지 좀 말씀해 주시죠. 김 부장님부터. 저는 뭐 99점. 아직 99점 이제 시작하신 거죠? 같은 점수 일단 드리겠습니다. 99점. 아, 99점으로 이제 시작됐습니다. 이제 앞에 얼마나 더 떨어질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인상만큼 면접 마지막까지 쭉 가서 합격 당당하게 외칠 수 있기를 기대하면서 오늘 모의 면접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정세영 구직자께서는 인턴 경험이 좀 있으신 것 같은데 면접 경험도 좀 있으신가요? 저는 취업 면접은 2번 본 적 있습니다. 2번. 네. 가장 어렵던 게 뭐였나요? 지금 일하고 있는 슈피겐코리아가 제일 어려웠습니다. 아, 슈핑코리아. 네. 어떤 점이 좀 어려웠나요? 뭔가 분위기는 편안한데 네. 질문이 편안하지가 않아서 또 뭐 그런 느낌이 있구나. 희한하. 맞아요. 우리 그때 얘기했을 때는 막 되게 막 너무 자유롭고 뭐 복장 뭐 완전 자율이고 뭐 약간 뭐 그런 느낌인데 또 그런 고충이 있군요. 네네, 알겠습니다. 자, 모의 면접을 통해서 합격 불합격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어떤 점을 고치고 어떤 점을 어필해야 할지 배워보자는 거니까 마음 푹 놓으시고 네네. 잘하실 것 같아요. 예. 원래 이런 데서 좀 두드러 맞아야 나중에 네. 좀 단단해져서 맞지 않겠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자, 면접관의 입장에서 어떤 구직자가 제일 면접이 보기 쉬운가요? 뭐 저는 뭐 언제나 강조드리듯이 그 직무에 대한 관심도가 높은 면접자는 네. 너무 편해요. 그냥 몇 마디 나오면 술술 나오기 때문에 네네. 예, 면접 보기가 아주 편합니다. 수월하다고 볼 수 있겠죠. 그렇습니다. 윤병국 컨설턴님은 어떻습니까? 직무에 계셨는데 네. 이제 다른 측면으로 이제 면접은 사람이 뽑는 거고 기계가 뽑는 게 아니니까 텐션 좋은 지원자 그리고 공격받다 하더라도 주눅들지 않는 지원자가 면접관 입장에서는 훨씬 더 수월하게 질문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두 가지 다 중요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네. 취업 활동의 꽃 면접. 그래서 가장 어렵고 그래서 가장 매력적인 시간 아니겠습니까? 준비된 전문가들과 함께 나의 장점을 가장 잘 어필할 수 있는 모의 면접 바로 도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준비되셨나요? 네, 준비됐습니다. 저희가 특별히 실시간으로 윤병국 컨설턴트와 정세영 구직자의 1대1 면접 과정을 지켜볼 겁니다. 제대로 봐야 제대로 알려드릴 수 있지 않을까요? 떨지 말고 면접 잘하고 오시길 바라겠습니다. 파이팅! 네, 가시죠. 렛츠고! 간다 사세영이 간다. 사실 눈 떠보니까 어느새 4학년이 되고 또 이렇게 취업을 해야 되는 상황이 왔는데 그러다 보니까 면접이 항상 되게 어렵게 느껴졌던 것 같아요. 하지만 이번이 실무자분들 그리고 컨설턴트님께 이렇게 평가를 받을 수 있는 좋은 기회이니까 열심히 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드디어 이제 시작이 됐습니다. 제가 긴장되는데요. 그래서 오늘 이제 면접 관련돼서 이제 모의 면접 한번 진행해 볼 텐데 해외 영업 쪽 그리고 물류 포워딩 이쪽에 좀 관심이 많으신 것 같은데 특정 회사를 대상으로 하는 것은 아니고 이제 직무와 관련된 부분들 그리고 지원자분의 어떤 그 역량이라든지 내용들 좀 전반적으로 다져보는 시간이 될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면접이라고 생각하시고 잘 못하셔도 돼요. 못하셔도 되고 잘했던 점과 못했던 점들을 복귀하는 시간으로 활용하면 되니까 이제 뭐 가벼운 질문들부터 비롯해서 이력서 보고 또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간단하게 자기소개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중앙대학교 국제물리학과에 재학 중인 정세영입니다. 저는 도전 정신이 강하고 새로운 것에 도전하는 걸 좋아해서 지금까지 해외 영업 직무와 관련된 다양한 경험을 쌓았습니다. 작년에는 실무를 체험해보고 싶어서 미국행 비행기를 탔고 거기서 물류 전반적인 프로세스에 관해서 배울 수 있었습니다. 이 경험을 바탕으로 지금은 슈피겐코리아의 해외 영업 부서에서 일하고 있는데요. 인턴 경험이 많은 분이 아무래도 우리 회사에서 좀 더 유심히 볼 수 있겠죠? 아무래도 상대적으로는 유리한 것 같아요. 네. 네.
일을 하면서 저랑도 굉장히 잘 맞는다는 것을 느끼고 있고 앞으로도 이쪽 분야로 일을 해보고 싶어서 지원을 하게 되었습니다. 미국에서 어떤 실무했는지를 좀 축약해서 말했으면 좋았을 텐데. 두 가지 일단 미국으로 가셨다 이런 얘기가 있었고 지금 현재 슈핑 코리아에서 해외영업 부서에서 인턴으로 근무하고 계신 거죠. 제가 자기소개 잘 들어봤었는데 자기소개한 것 중에서 좀 질문을 좀 드리자면은 미국에서 이제 뭐 실무를 경험하게 해서 갔다라고 했는데 그분에 대해서 조금 더 지금 질문을 이라든지 한국 네, 또 받았죠. 그래서. 설명할 수 있으시겠어요? 네, 제가 있던 부서는 수입부서였는데요. 수입부서에서 이제 고객한테 의뢰를 받아서 이제 전 과정, 그 선적부터 그리고 국내 운송까지 다 처리하는 일이었는데요. 그 과정에서 이제 통관 지식, 또 미국 내 물류 창고랑 항만에 대한 지식, 그리고 또 클라이언트를 어떻게 저보다 대할 더 수 있는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더 중점적으로 구체적으로. 배웠습니다. 그럼 여기서 지금 이제 국내 운송이라든지 이제 미국 쪽에 물류 창고를 가지고 뭐 이제 물류를 옮기는 그런 쪽으로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주로 어떤 물건들을 어디에서 납품받아서 어디 쪽으로 이제 공급해 주는 역할인지 조금 더 구체적으로 설명할 수 있으시겠어요? 네, 일단 포딩이기 때문에 전 정말 다양한 화물들을 옮겼는데요. 그 중에서도 제일 비중이 컸던 거는 이제 베트남에서 뭐 텍사스나 이런 성당 같은 지역으로 석상을 주로 운반하는 일을 많이 맡았던 것 같습니다. 석상이요? 네, 대형 석상 같은. 그럼 베트남에서 제조한 그 석상 제품들을 이제 미국으로 유통한다는 그런 말씀이신가요? 그런 네, 분들? 이제 보통은 미국에 있는 소비자들이 베트남 여행을 가서 이제 엄청 큰 석상을 주문한 다음에 그거를 포워딩을 업체를 통해서 운반시키는 그런 구조였습니다. 업무를 해보셔서 인턴도 하시고 지금도 해외영업 부서에서 근무를 하시기 때문에 알고 계시겠지만 특히 이제 물류 쪽이나 포워딩 업무 쪽 같은 경우에는 이제 고객사라든지 협력업체가 굉장히 다양하게 갖춰져 있는데 본인이 이제 그 미국 쪽에서 이제 근무를 하시면서 가장 뭐 주요 고객사, 주요 협력업체 이제 업무를 하면서 어려웠던 점을 한 가지만 얘기해 보자면 어떤 점이 가장 어려웠던 부분이 있으신지. 보통 내가 무슨 경험을 했다 그러면 어떤 어려운 점이 있었는지 거기에 대한 건 당연히 준비를 하셔야 됩니다. 일단은 아시아 국가들한테 이제 의뢰를 받는 경우에 에이전트들이랑 시차가 있어서 만약에 대금 지불이 늦어질 때 제가 독촉을 해서 이메일을 보내는데 답장은 다음 날 오고 이러기 때문에 그런 변수를 관리하는 게 좀 제일 어려웠습니다. 그럼 진짜 근데 해외영업부 자체가 이제 여기뿐만이 아니라 다른 곳에서 근무하시더라도 이제 비슷한 일들이 많으실 텐데 그럼 그렇게 시차라든지 요구한 시기에 이제 독촉을 해야 되는 일이 있었다라고 할 네. 정도면은 좀 관리하기 쉽지 않았을 것 같은데 그런 부분들을 이제 본인 해외영업 하면서 업무를 하시면서 네. 통제하시고 조금 더 관리를 하려면은 네. 뭐 우선순위에 따른 계획적인 업무 말고 본인의 어떤 업무적인 노하우를 발휘할 수 있다면 어떻게 하면 조금 더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세요? 이제 제가 이런 위기나 변수 상황에 처했을 때 저는 항상 이거는 미리미리 이렇게 해둘 걸 이라는 생각을 많이 했고 그래서 머릿속에 항상 이 파일은 선적 데이트가 언제까지고 언제까지 운송해서 해야 되고 이거를 머릿속으로도 싹 다 정리를 하고 또 엑셀 파일로 따로 만들어서 좀 더 관리를 용이하게 해서 미리 한 2, 3단계 더 먼저 준비할 수 있게끔 노력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그렇게 할 예정입니다. 슈피엠 코리아의 가장 주력 제품 본인이 했을 때 세 가지만 말해본다면 어떤 제품들이 가장 해외 쪽으로 유통이 잘 되고 판매가 잘 되는 제품인지 혹시 알고 계신가요? 네, 저는 이제 유럽 쪽 스페인이랑 이탈리아를 맡고 있는데요. 이제 케이스 제품이 제일 잘 나가고 지금 인턴십을 하고 제일 잘 있지만 나가는 얼만큼 거는 직무에 대해서 울트라 관심이 하이브리드라고 있고 파악하고 투명 있느냐. 케이스 그게 네, 거기에 1위로 대한 잘 질문을 나가고요. 해주시면 됩니다. 또 아이폰 판매량이 유럽 지역에서 제일 높은데 그렇기 때문에 아이폰에 약간 여성 고객을 타겟으로 한 글리터 제품 대신에 잘 설명을 또 해야겠죠. 또 키드 에어라고 인턴십 해서 했다 끝나는 건 의미가 없어요. 겉면이 좀 약간 촉감이 좋은 그 제품들이 잘 팔리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인턴 경험을 잘 했는지 안 했는지는 어떤 게 포인트가 될까요? 좀 간단하게 요약을 하자면은. 거기서 내가 어떤 것을 얻었느냐, 그러니까 결과를 말하는 게 아니라 네네. 내가 뭐 좋은 아이디어를 내고 뭐 어떤 프로젝트를 잘 성공시켰다는 의미가 없고요. 어떤 고민하는 과정이 있었는지 거기에 대한 거를 좀 구체적으로 어필을 하는 게 네네. 좋습니다. 그러니까 팩트는 어차피 뭐 저도 아는 정도니까 그렇죠. 뭐 그 젤리 케이스가 제일 인기 많다는 건 뭐 네. 저도 알고 있는 정도니까 그렇죠. 좀 더 어떤 좀 풀어서 네. 본인의 생각까지 더하면 좋죠. 젤리 케이스가 뭐 이탈리아 인기 많은데 나라면은 이거에 편승해서 이거를 더 하고 싶다라든지 이렇게 나가는 게 좋아요.
또 다른 또 좀 질문 좀 드려보도록 할게요. 네. 지금 이제 이력을 보다 보니까 학점이 굉장히 좋으신 것 같아요. 이제 4.5 만점에 좀 높은 학점을 하신 것 같은데 본인이 대학에서 수업 들었던 내용들 중에서 이제 해외영업 업무하기에 가장 적절했던 수업은 어떤 수업이었다라는 점 한 가지를 짚자면 어떤 수업이었고 어떤 점 때문에 이 수업이 가장 도움이 됐는지 설명할 수 있으시겠어요? 제일 도움이 되었던 거는 저는 통합 마케팅 전략 수업이었는데요. 그게 이제 통합 마케팅 전략? 네, 통합 마케팅 전략 수업인데 그게 이제 영어 수업이었고 주로 교수님께서 보여주시는 그런 어떤 세일즈나 마케팅 관련 예시들이 다 이렇게 미국이나 유럽의 그런 모델들을 많이 볼 수 있어서 그런 부분들이 이제 도움이 많이 되었고 또 영어로 직접 프레젠테이션을 진행을 하고 그런 부분들의 피드백을 받으면서 뭔가 이런 어학적인 커뮤니케이션 면에서도 도움이 많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모델이라는 말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실 수 있어요? 또 모델을 봤다를 말씀하셨던 것 같은데 마케팅 모델 조금 더 구체적으로 설명할 수 있으시겠어요? 예를 들면은 이제 경쟁사를 공격하는 그런 광고에 대해서 배울 때는 뭐 코카콜라와 펩시콜라 혹은 뭐 맥도날드와 버거킹 이런 약간 해외에 좀 더 우리나라보다 조금 더 파격적인 그런 자극적인 광고들을 접할 수 있어서 조금 시야를 넓힐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제 경쟁 타 해외 기업들의 마케팅 사례들을 이제 비교하는 그런 수업들 그리고 설명해주는 수업들 그 수업이 도움 많이 됐다. 네. 근데 제가 지금 지원자분께서 했던 경력들을 보시면은 이제 마케팅 쪽보다는 이제 통관 업무라든지 이제 비용이라든지 정산이라든지 피드백 업무들 그리고 재고 발주 확인하고 주문 넣는 이런 포워딩 물류 쪽에 실무 쪽에 조금 더 많이 가까운 것 같은데 하셨던 경험들이 마케팅 업무를 굳이 제일 좋은 업무다, 수업이다 라고 뽑으신 이유는 있으신가요? 일단 제 대학 생활 중에서 제일 인상이 깊었던 강의이기도 하고 사실은 마케팅에 대해서 관심이 없다가 이때 마케팅에 관해서 더 많이 약간 알 수 있게 되었고 그래서 이걸 토대로 사실은 그냥 물류기업, 뭐 포워딩 회사에 갈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이걸 배우면서 뭔가 마케팅이나 세일즈 이런 판매 전략에 관해서 더 약간 시야를 넓힐 수 있게 돼서 저는 네 뭔가 제 진로를 조금 더 다양하게 보게 해준 그런 강의라서 인상 깊어서 말씀드렸습니다. 그럼 해외영업 직무에 지원하셨는데 네. 지금 회사 이제 지원하시다 보면은 해외영업 직무에 취업 면접에서 해외영업 직무 말고 혹시 마케팅 직무에 근무해도 괜찮나? 아니면은 네. 영업 현장 쪽에 근무를 해야 될 수 있다. 괜찮나? 이렇게 본인이 지원 해외영업 직무가 아니라 타 네. 직무에서 뭐 예를 들자면 현장 영업에서 근무하셔야 되는데 되실 수도 있다. 그분 혹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질문을 드린다면? 굉장히 많이 나오는 사실 질문이죠. 현장 이 질문 말고 다른 거 할 수 있겠냐? 많은 것을 배울 수 있다고 생각을 해서 사실 기회만 되면은 저는 현장에서도 영업 업무를 해보고 싶습니다. 지금 질문에 대한 답변은 어떻습니까, 구직자? 좀 다른 쪽 방향으로 답변한 것 같거든요. 그죠? 네. 사실 이거는 피드백을 이제 바로 드리자면은 이제 본인의 지원자분의 말에 이제 약간 모순이 생기다 보니까 이렇게 된 부분인데 직무 관련돼서 타 직무에 관련돼서 물을 때에는 이제 이 질문하면은 100명 중에 90명이 지금 지원자분처럼 동일한 얘기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또 추가적으로 또 질문을 드리자면은 지금 이제 해외 영어 업무를 이제 본인도 인턴을 하시고 미국 쪽에서 근무를 하셨을 텐데 우리나라에 때 가장 무역 거래가 많은 국가가 이제 중국이고 그다음에 이제 미국이다 보니까 해외 영어 업무만 하려면 기본적으로 뭐 기본적이지 아닐 수는 있습니다만은 중국어라든지 그다음에 영어를 갖추고 계신 분들이 많은데 지금 영어는 어느 정도 준비가 되신 것 같은데 혹시 중국어를 위한 본인의 어떤 노력이라든지 아니면 그 이외에 자기 개발을 위해서 아니면 다른 것을 준비하고 계신 게 있다면은 어떤 것을 지금 준비하고 계신지? 지금 그 유은 컨설턴트님께서 굉장히 좀 길게 질문하시잖아요. 이건 어찌 보면 또 기회를 주는 겁니다. 생각할 기회를 주는 거기 때문에. 저는 이제 중국어는 배운 적이 없고요. 네, 대신에 제가 미국에서 직접 살아보니까 스페인어가 정말 영어만큼 많이 쓰이고 또 일부 지역에서는 거의 스페인어 간판만 보일 정도로 굉장히 약간 스페인어 비중이 높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또 지금 남미 시장도 점점 커지고 있고 전 세계에서 많이 쓰인다는 언어라고 생각을 해서 지금 스페인어를 혼자 공부하고 있습니다. 면접관님들이 원하는 걸 어쨌든 뽑아내야 되기 때문에 네, 맞습니다. 계속 질문을 네.
아마도 원하는 답변이 좀 많이 안 나오기 때문에 더 좀 설명을 자세히 그렇죠. 하는 것 같습니다. 네. 바꿔 말하면 또 스페인어를 혼자 공부하신다는 것은 어떻게 그 책을 보고 하신다는 거예요? 아니면은 조금 더 어떤 식으로 공부하고 있는지 얼마 정도 공부하신 거예요? 별도로 공부하신 거예요? 저는 미국에서부터 공부를 시작을 해서 네, 혼자 학습지를 신청해서 공부하고 있습니다. 네. 거기 미국 현지에 있는 아니요, 한국 학습지요. 한국에 와서 오셔서 네. 지금 질문은 진짜 스페인어 공부하는 거 맞는지에 대해서 한 번 더 확인을 하는 겁니다. 네네. 미국에서는 앱으로 공부했어요. 뭔가 학습지하고 앱으로 했다니까 정말 공부한다는 게 이제 좀 구체적으로 느껴지잖아요. 네네. 네, 저런 식으로 답변을 해야 됩니다. 이제 자기 소개서를 보다가 네. 제가 이제 또 질문 드리고 싶은 부분이 있는데 B2B 이제 기업 간의 거래를 이제 계약화하면서 이제 작게는 개인 온라인 쇼핑몰, 해외 출구까지 이렇게 본인이 운송 과정을 지켜보았다라고 했었는데 네. B2B제 거래라고 한다면 이제 기업 간의 계약이다 보니까 본인이 이제 실질적으로 맡을 수 있는 업무의 범위는 좀 좁을 수가 있는데 네. 이 계약 과정에서 본인이 맡았던 역할에 대해서 좀 설명하자면 어떤 고객사였고 어떤 계약이었는데 본인이 어떤 역할을 했는지 조금 더 혹시 구체적으로 설명할 수 있으시겠어요? 원래 일반적으로 면접 시에 면접관이 저렇게 좀 말을 많이 하는 경우는 많지 않고요. 네네. 아무래도 이제 좀 모의 면접이다 보니까 좀 더 저 학생분께 좀 많은 좀 조언을 해드리는 것 같습니다. 네. 이제 B2B 포워딩에서는 제가 엄청 큰 그 중국의 제조업체와 그 자회사, 미국에 있는 자회사를 연결을 하는 업무를 맡았었는데 제가 거래처 발굴까지 하지는 않았지만 그 둘의 신뢰도 그리고 어떤 가격 측면에서 그런 신뢰성과 정확성을 맞추기 위해서 업무를 최대한 꼼꼼히 수행했던 경험이 있습니다. 지금 자기소개서 내용 관련해서 지금 질문을 하고 있는데요. 네네. 자기소개서에 내가 썼다면은 거기에 대한 거에 대해서 확실하게 좀 구체적인 경험을 준비를 해야 됩니다. 네. 단순하게 여기 있는 거를 그대로 읽거나 네네. 똑같이 말하면 안 돼요. 부분들은 큰 업체라는 얘기가 이제 좀 너무 포괄적으로 들릴 수 있으니까 네. 중국의 어떤 물건을 제조하는 무슨 업체라고 팩트가 나오는 게 좀 더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리고 또 이제 질문을 드리자면은 이제 이력서에도 마찬가지고 자기소개서에서도 이제 본인이 강조하셨던 부분 중에 하나가 이제 영자 신문 활동, 신문 기자단 활동 네. 어떤 부분들을 많이 강조를 하셨었는데 이제 편집국장 역할을 했다라는 얘기가 있었었는데 이 학업과 병행하면서 좀 어려웠던 부분도 있었을 텐데 그리고 편집국장이라면은 다른 기자분들의 의견들을 또 모아서 정리한 작업도 했었을 텐데 사람들과의 어떤 조직 생활이나 관계 생활에 있어서 의견을 좀 모으는 아니면 사람들과 원활하게 소통하는 어떤 본인만의 노하우가 있다면 어떤 부분들이 있으신지 궁금합니다. 네. 일단은 제가 바로 어떻게 편집장이 된 게 아니라 기자 그리고 부장 뭐 이런 수석 기자 생활을 다 거쳐서 편집장이 된 거였기 때문에 당시에 제가 느꼈던 불만이나 고충 같은 것들을 최대한 정리를 해서 제가 편집장이 되었을 때 좀 해결을 하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마지막 두 가지만 질문을 더 드리도록 할게요. 지금 포워딩 업무라든지 해외 업무의 특성상 아까 시간 얘기도 하셨는데 해외 업무만이 아니라 조직 생활 할 때 직장 상사분과 본인이 좀 트러블이 일어날 수도 있고 아니면 고객 협력사와도 많이 업무를 하기 때문에 문제가 일어나거나 충돌이 일어날 수가 있어요. 특히 고객 협력사 상사분과 트러블이 일어날 때 본인은 어떤 식으로 대처를 하고 풀어나가시겠어요? 좀 무리한 부탁을 한다. 이런 상황도 괜찮고요. 저 같은 경우에는 일단 제가 할 수 있는 일인지 혹은 실현 가능한 일인지 먼저 충분히 검토를 한 다음에 만약에 그때 제가 안 된다고 판단이 서거나 혹은 뭔가 불명확할 경우에 직접 다이렉트로 커뮤니케이션 할 것 같습니다. 이미 내가 어떤 점이 부족한다라는 말을 하는 순간 난 정말 부족하다라는 걸 인정하는 것이거든요. 네. 그래서 마지막 발언은 항상 자신감 있게 하는 게 중요해요. 좀 되게 아쉽네요, 마지막은. 아. 근데 물론 모의 면접이니까 아마 뭐 그렇게 됐을 네네네. 수도 있고요. 실전에서는 절대 저러면 안 됩니다. 네, 이제 면접하시느라 고생 많으셨고 마지막으로 본인을 어필하거나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이 있으시다면 간단하게 해주시면 됩니다. 네, 저는 해외 영업 직무에 관심도 많고 따라서 이 분야에 대한 경력도 많이 쌓았기 때문에 앞으로 만약에 뽑아주신다면 이 직무에서 열심히 하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아직 부족한 부분들이 많지만 열심히 채워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면접 이후에 또 결과 기다리시면 되고 이후에 제가 또 문자나 뭐 온라인 통해서 안내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 케미가 뭔가 잘 맞는 거 맞아요. 맞는 느낌이었어요. 예, 보기가 아주 좋았는데 왠지 모르겠는데 아주 보기가 좋았어요. 네. 자, 소감이 어떠신가요? 일단 처음에는 조금 많이 떨렸는데 네. 그 면접관님께서 뭔가 분위기도 좀 편하게 유도를 해주시고 네. 또 이렇게 제가 보완해야 될 부분들을 정확하게 짚고 넘어갈 수 있어서 너무 좋은 시간이었습니다. 그렇군요. 면접 점수 스스로 평가하신다면 몇 점인가요? 전 한 70점? 70점? 네. 좀 애매한데요? 예, 좀 더 낮거나 좀 더 위로 줄 생각은 없나요? 70점 너무 애매해요. 75점? 75점? 네, 좀 더 75점. 위로 네. 좀 평가하고 싶다. 본인 생각이고요. 자, 면접관과의 컨설턴트 두 분의 의견 먼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은 정세영 구직자. 일단 뭐 단도직입적으로 얘기를 해야죠. 우리 김 부장님 합격인가요? 저는 뭐 이 정도는 충분히 합격하지 않을까. 일단 합격선. 네. 합격선. 좋습니다. 우리 윤병구 컨설턴트 직접 하셨는데 네. 어떻습니까? 저는 이제 합격이라고 생각을 이 정도면 합격권에 들어간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좋습니다. 야, 이유는 왜일까요? 두 가지로 될 수가 있는데 첫 번째는 일단은 굉장히 차분하시 처음에 좀 긴장하셨었는데 네네. 말하는 어떤 방식이라든지 이런 거 차분하게 본인 의견을 잘 전달하신다. 정성제 부분이 굉장히 좋았었고 그리고 네. 두 번째는 본인 직무에 대한 어떤 마인드라든지 관련된 경험들이 너무 탄탄하다 보니까 표현 부분에서 좀 아쉬웠던 부분이 있었지만은 그 부분 좀 살린다면은 훨씬 더 어필할 수 있다. 이렇게 두 가지 가능성 그리고 텐션 두 가지를 봐서 저는 합격권을 포함된다. 네네. 라고 생각- 모의 면접에서 합격선이면은 그 다음에 또 더 잘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그러네요. 건데 김 부장님은 어떻게 보셨나요? 네, 저도 합격 드린 이유가 처음에는 아까 그 중계라고 해야 되나요? 네네. 그때도 말씀드렸지만 처음에는 긴장해서 그랬는지 모르겠는데 질문에서 계속 좀 엉뚱한 대답을 하셨었어요. 근데 그거는 어떤 면접자에게나 일어날 수 있는 일이거든요. 네네. 그래서 다른 면접자 분들도 혹시라도 내가 계속 처음에 답변을 못 하더라도 당황하지 말고 좀 빨리 페이스를 찾았으면 좋겠는데 우리 그 정세영님께서는 빨리 페이스를 찾으셨던 것 같아요. 그리고 물론 동문서답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면접관님께서 또다시 좀 구체적으로 물었을 때 그 2차 질문에는 또 답변을 그래도 잘 해주신 것 같고 사실 그것도 쉽진 않거든요. 그래서 저는 충분히 정세영님에 대해서 어느 정도 보여주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매우 긍정적인 평가가 나왔습니다. 네네. 뭐 하실 말씀 있으신가요? 네. 말씀하셨던 부분에 좀 동의하는 부분이 있어서 그런데 네네. 제가 일부러 조금 더 막 계속 파고들듯이 이건 어떤가요? 저건 어떤가요? 이렇게 했었는데 네. 그렇게 한 두 번, 세 번 들어가면은 뭐 속된 말로 뇌정지 온다 그런 타이밍이 나오거든요. 근데 뇌정지는 일단 안 오셨었어요. 다 답변하시더라고요. 네. 약간 디테일 아쉬웠던 제가 또 컨설턴트다 보니까 그런 전 보이면은 계속 설명을 해줘야 돼요. 그래서 계속 그쵸, 설명을 했었었는데 근데 찾아가는 모습들이 조금만 준비해서 가면은 굉장히 잘할 수 있을 것 같다 이 생각을 계속 했었던 것 같아요. 그런 점에서 매우 긍정적으로 잘 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럼 이번에는 우리 정세영 구직자가 면접을 보면서 느꼈던 궁금증을 해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면접을 보면서 도대체 면접관은 왜 그런 질문을 한 것인가? 나는 뭐라고 답해야 하나? 이번 기회에 싹 다 물어보고 해결해 보시죠. 제가 지금 뭔가를 더 준비를 해야 하는지에 대한 고민이 좀 있는데 네. 어떤 걸 더 준비하면 좋을지 네. 혹은 지금 가지고 있는 스펙들 중에서 네. 어떤 부분을 더 강조하면 좋을지 그런 점들이 궁금합니다. 일단 두 가지를 말씀하셨는데 지금 뭘 더 공부하기 좋을지 네. 일단 이번에 면접을 모임에서 했던 것 자체가 해외영업 직무를 통해서 한 건데 해외영업직을 위해서는 아무래도 본인의 어떤 무역이라든지 물류라든지 유통 관련된 어떤 스펙트럼을 갖추시는 게 좋기 때문에 자격이 지금 컴퓨터 활용 하나가 있기 때문에 뭐 무역영어라든지 외국어가 되시니까 무역영어 1급 정도 커팅이 될 것 같은 레벨이시기 때문에 그거라든지 유통관리사 쪽 라인대라든지 이렇게 어떤 유통 캐릭터들을 좀 살린다 국제무역사 라인대 이런 쪽에 접근이 있으면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었고 그리고 두 번째 질문에 대해서는 본인이 어떤 점 어필할 것이 좋은지 이 질문을 주셨었는데 해외영업 쪽에서만 타겟한 것은 조금 피하시는 게 좋다. 해외영업 쪽에 한정된 것이 아니라 본인이 어떤 스토리를 봤을 때 영업 라인이라든지 마케팅 라인이라든지 기획적 라인 때도 접근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런 쪽에 대한 접근 그리고 외국어 부분은 해외영업 쪽을 어필로 달고 가려면은 HSK
중국어를 하나 세팅해 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8월 졸업 예정이시기 때문에 공부 시간도 있으시니까 중국어 좀 해주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 마지막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자면 어필할 수 있는 부분은 당연히 본인의 경험과 경력이 되겠죠. 디테일, 한두 문장의 디테일을 가지고 내가 했던 실무를 조금 더 자세히 어필한다면 훨씬 더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원하시는 직무가 뭐예요, 그러면? 저는 해외 영업 생각하고 영업 있습니다. 쪽. 근데 그러니까, 예. 네. 근데요? 근데 뭐 수출입이나 뭐 물류 쪽도 네. 충분히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가 일부러 그 질문을 드린 이유가 본인이 원하는 직무를 일단 확실하게 했으면 좋겠는데요. 그거를 뭐 현실적으로 봤을 때 한우물만 팔아라고 말씀드리고 싶진 않아요. 왜냐면은 한우물만 파면 물론 제일 좋지만은 그게 또 잘 안 될 수도 있거든요. 경쟁이 워낙 치열하다 보니까. 그래서 말씀하신 것처럼 뭐 해외 영업, 뭐 세일즈 또는 마케팅 또는 뭐 프로큐먼트, 뭐 물류 그쪽으로 해서 한 지금 우리 정세영님 같은 경우는 그런 3가지 정도 캐테고리를 해서 각각의 산업에 대해서 내가 어느 거에도 관심이 있는지 한번 좀 돌아보시면 더 좋을 것 같아요. 결국에도 우리 윤병국 컨설턴님께서는 약간 좀 디테일한 면을 좀 파고들어서 뭐 자격증이라든지 이런 거를 좀 준비하라라는 말씀을 하신 것 같고, 우리 김 부장님께서는 좀 큰 그림을 좀 봐가지고 좀 넓게 좀 시야를 가진 후에 뭐 차선책도 마련하고 뭐 그런 말씀을 하신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네네네. 또 궁금한 거 혹시 있으신가요? 이제 다 해결됐습니다. 오케이, 이제 됐어. 이제 면접 합격만 하면 되네. 자, 정세영 구직자께서는 이번 모의 면접 고민이 좀 잘 해결되셨는지 모르겠네요. 네, 뭔가 조금 가려웠던 부분을 시원하게 긁어주신 부분이 느낌입니다. 가려웠었나요? 등? 네, 등. 등. 시원하게 좀 긁었나요? 네네. 좋습니다. 자, 제가 보기에도 정세영 구직자님은 이미 준비된 구직자로 보여집니다. 모의 면접에서 보여주신 그 열정과 도전 정신이면은 솔직히 면접 통과는 얼마든지 가능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준비된 인재 정세영 구직자, 이번 기회에 카메라 보고 자기 어필을 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제가 가진 열정과 책임감 그리고 직무에 대한 관심을 바탕으로 실제 있을 면접장에서 조만간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수채. 깔끔하다. 네, 좋습니다. 자, 두려움을 없애는 가장 좋은 방법은 연습. 반복된 연습에 자신감을 곁들이면 면접 절대 어렵지 않습니다. 여러분, 앞에 면접관은 면접장 나가면 동네 아저씨다. 이거 기억하시고 도전하십시오. 취업비서와 함께 면접 스킬 팍팍 키우셔서 성공 취업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구직자를 위한 방송, 언제나 여러분의 편인 취업비서와 함께 하세요. 다음 주에도 만날게요. 안녕.